작가 이정은이고요. 오늘은 강남에 있는 한 카페에 와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오늘 인터뷰 주인공은 저고요. 네, 저를 인터뷰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자면 작가 컴퍼니의 이사님이십니다. 제가 어렵게 모신 분이고요. 이사님께서 직접 저를 인터뷰해 주시는 걸 너무 흔쾌히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질문은 이사님께서 직접 준비해 오셨고요. 저는 이제 긴장된 마음으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면 될까요? 네네네. 네. 이제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에 비해서 지금 많은 것들이 변해오고 있잖아요. 네, 특히 네.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그런 디바이스들이 생겨나면서 우리가 즐긴 여가 활동이라는 개념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네. 단순히 우리의 여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읽고 즐기는 어떤 이야기 산업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웹소설이나 웹툰 같은 그런 콘텐츠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작가님께서 작가의 길을 선택하셨는데 그게 이제 본인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거든요. 네. 컨텐츠들이 지금 IP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IP의 원천은 어쨌든 스토리니까. 근데 그 스토리의 원천을 생산하는 최초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네, 되게 기분이 되게 좋고요. 네. 제 이야기가 다른 장르로 변화하는 그 부분을 이걸 볼 때마다 굉장히 재밌고 되게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가라는 직업을 되게 행복하고 즐겁게 확실히 그렇게 자기가 만족하고 있어요. 웹소설 작가는 이제 좀 다른 영역하고는 다르게 원천 스토리라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최근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작가라는 길을 선택한 게 네.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이걸 직업으로 삼아야겠다 이런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딱히 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글 쓰는 거를 워낙 좋아했고요. 네네. 각을 잡고 막 글쓰기를 써야 한다, 독후감 써야 한다 이런 글쓰기보다는 그냥 제 느낌이나 제 감정을 항상 늘 노트에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순간에는 소설로 변화했던 시기도 있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에세이처럼 글을 썼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글을 굉장히 꾸준히 어릴 때부터 많이 써왔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을 쓰게 됐는데 그냥 글이 너무 쓰고 싶었어요. 네, 작가가 너무너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거든요. 네. 작가님 이력을 살펴보다 보면 동서문학상에서 수상도 하시고 네. 여러 가지 활동도 하셨는데 네.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내가 정말 이 글쓰기라는 거에 재능이 있는지 이거를 내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작가님은 어떠세요? 재능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까? 재능이 한 스푼은 들어있지 않을까?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네. 큰 스푼이죠. 이게 잠자고 있는 거. 네. 어느 정도의 스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스푼 정도는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재능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노력이다. 네. 웹소설 작가는 저는 늘 말하지만 엉덩이로 쓰는 작업이고 재능보다는 앉아있는 힘이 훨씬 네네. 중요한. 네. 성실성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일단 작가님께서 지금 웹소설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네. 좀 웹소설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네. 웹소설에서 중요한 요소들은 좀 많죠. 뭐 캐릭터도 네. 있고 배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저는 특히 이제 캐릭터에 좀 집중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캐릭터가 작품 속에서 제일 빛나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싶은데 작가님께서 캐릭터들 만들 거 아니에요. 작품을 쓰실 때 네. 그때 이제 어떤 순간들이 제일 빛났는지 내 캐릭터가 정말 잘 만들어졌다. 너무 있었고요. 상상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요.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늘 모든 작품마다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아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은 제가 제 경험을 녹여서 쓴 작품이라서 경험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애착이 가는 것 같아요. 경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현대 배경을
쓴다고 한다면 네, 네, 내 네.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살짝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한 것 같고 또 이제 다른 얘기를 해보면 캐릭터 말고도 특히 이제 여성향 소설이나 뭔가 좀 사전 작업에 필요한 그런 이야기 작업에서는 시놉시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제 이게 이제 웹소설뿐만이 아니고 영화나 드라마 같은 다른 포맷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하나에 거쳐야 되는 첫 관문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시놉시스가 과연 어떤 건지 한번 좀 정의를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놉시스는 이야기의 그 진로를 결정해주는 그런 아주 되게 중요한 첫 작업인 것 같아요. 시놉시스 없이 글을 쓰게 되면 쓰다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 시놉시스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 내가 가려던 방향이 이 방향이었구나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놉시스를 또 꼭 써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출판사와 모든 플랫폼에서 전부 다 시놉시스를 원하기 때문에 시놉시스 없이 웹소설 작가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웹소설에서 시놉시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 너무 네, 중요해요.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어떻게 보면 웹소설도 이제 직업으로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네. 사실 웹소설 작가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네, 네. 지금 우리는 빛의 안에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웹소설은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하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 뭐 억대 연봉, 뭐 월 억의 매출을 올렸다 이런 조금 자극적인 그런 카피들이 많이 있는데 네. 하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히 수익만이 아니라 내가 작가 활동을 함으로써 뭔가 다른 어떤 정신적인 보상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작가님은 좀 어떠세요? 좀 작가로 웹소설 작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아가면서 조금 보람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나요? 작가라는 이름으로 처음 불렸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 근데 작가님은 그냥 순문 작가로도 활동하시고 웹소설 작가로도 활동하시지 않았나요? 순문을 썼던 건 아니고 제가 시나리오 공부를 좀 오래 했었어요. 네, 네. 네, 네. 그때는 시나리오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작가라고 불러주지 않거든요. 한 플랫폼에서 하는 그 웹소설 무료 강의? 이제 그때 제가 웹소설을 좀 웹소설이라는 거를 써볼까? 시나리오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웹소설이라는 거를 쓰면 내가 좀 더 작가가 되는 길이 좀 지름길이지 않을까? 그런 네네. 생각을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이제 무료 강의라서 한번 들으러 갔는데 네네. 이름을 체크하시면서 누구누구 작가님? 하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 저는 그때 작가가 아니었는데 네네네. 근데 그 순간 제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 순간에 내가 정말 작가가 되고 싶구나. 내가 얼마나 작가가 되고 싶었는지 마음을 그때 정말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신적인 네네. 보상이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신적인 보상이 경제적인 보상을 다 커버를 해줄 수는 물론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힘들었던 순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마다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얼마나 작가가 되고 싶은지, 내가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는지. 저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되게 현실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셨고 또 현실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내가 작가로 불리고 싶다는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정말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경험들을 다시 한 번씩 하신 것 같아요.